자, 이번 시간에는 벽돌의 치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름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온장이라는 얘기와 토막과 반절이 나오고요. 나머지 벽돌의 줄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벽돌과 줄눈이다. 그러면 이 벽돌은요, 여기를 우리가 여기 보인다 그러면 길이 면이라고 하고요. 옆구리 보인다 그러면 마구리 면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길이부터 보면 190에 두께죠. 90에 높이가 57이에요. 그래서 190, 90, 57을 190에 90에 57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90에 90에 57. 190mm에 90mm에 높이가 57mm예요. 가장 기본적인 표준형 벽돌 치수예요. 190에 90에 57가 암기해야 돼요. 190에 90에 57. 다시 뭐라고요? 190에 90에 57 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적산 파트에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190에 90에 57 외우는 거예요. 190에 90에 57이다. 외워야 되고요. 그럼 이 벽돌은 온장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온장, 그 다음에 토막, 이 반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온장이에요, 온장. 이건 온장이라고 하는데, 이 토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막은, 자, 7호 토막과, 그쵸? 7호 토막, 2호 토막, 또는 우리 반 토막이라는 얘기 있고요. 자, 그러면 벽돌을 이제 여기, 요 높죠? 높은 치수를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 표시했어요. 이렇게. 여기 표시한 거 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쵸? 그쵸? 서 있죠? 이 서 있는데 얘를 반으로 자르면 뭐가 돼요? 반 토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르면 자, 밑면은 뭐 얼마가 나와? 75%가 나오고 위에는 25%가 나오죠. 그래서 2호 토막, 7호 토막.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얘를 요렇게 쪼개면 반쪽으로 쪼개졌죠? 요거를 반절이라는 거예요. 반절. 이런 것을 마름질이라 하고요. 이렇게 자르는 토막을 우리가 요렇게 자르는 것을 마름질 가공이라고 그래요. 마름질이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아니, 왜 마름질이 필요하냐고요. 그냥 온장 쓰면 훨씬 좋잖아요. 그쵸? 온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름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요렇게. 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아야 되는데, 이 벽돌의 줄눈 치수는 기본이 가로, 세로, 줄눈이 있는데 다 10mm입니다. 10mm. 그러면 이 벽돌을, 자, 길이면이야, 길이면. 길이면이 이렇게 있다. 그쵸? 길이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이면이 있다고 치면, 요 줄눈 있죠, 요 줄눈. 요 줄눈 치수가 다 얼마다? 다 10mm가 표준형이에요. 몇 mm? 10mm. 1cm예요. 1cm. 줄눈입니다. 줄눈.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요 줄눈 중심. 줄눈의 중심과 중심의 치수가 이제 결국 벽돌 한 장 치수가 되겠죠. 응?
그러면 190에다가 190이죠 얘가 몇 미리? 10mm인데 절반이니까 몇 미리? 5mm고 10mm인데 절반이니까 5mm니까 합하면 얼마가 나와요? 200m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줄눈 중심과 줄눈 중심, 여기 줄눈이 있다고 치고 이 높이가 얼마가 돼요? 67mm가 되죠. 그렇죠? 10mm가 돼. 그러면 이 공간의 사이즈가 여기 200 곱하기 n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벽돌 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안 떨어지니까 잘라야 되죠? 마름질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름질이 필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벽돌을 쌓는 데 있어서 잘 보시면, 자 얘는 이 벽돌이 이렇게 줄눈이죠. 줄눈을 보면 줄눈이 이렇게 수직 줄눈이죠. 통해 있어요? 막혀 있어요? 아래 위로. 자 보세요. 여기는 얘가 연결 통해요? 아니면 막혀 있어요 지금?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막힌 줄눈. 그게 뭐냐면 가로 줄눈은 다 통줄눈이에요. 다 통하니까. 그렇죠? 다 통하죠. 근데 세로 줄눈은 어때요? 그렇죠. 막힌 줄눈을 할 수 있고 통줄눈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은 이 세로 줄눈을 막힌 줄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통줄눈 하는 게 좋을까요? 막힌 줄눈이 좋아요. 왜냐면 얘를 만약 이렇게 통줄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래 위가 관통되면서 균열이 생겨요. 그 부분이. 균열이.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요 일부 무게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하니까 집중 하중이 안 생기죠. 하중이 분산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구조벽이다. 그러니까 내력벽이 있죠. 내력벽을 쌓을 때는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막힌 줄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벽돌 구조는. 내력벽을 할 때는. 무슨 줄눈이? 세로 줄눈이? 가로 줄눈이? 세로 줄눈이. 가로 줄눈 다 통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길이라는 걸 이해하겠죠? 이거 길이에요. 길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시작했어. 시작했는데 얘가 얼마냐면 자 190이에요. 190이죠. 요렇게 줄눈이 있죠. 10mm죠. 그쵸? 여기다 벽돌 쌓는 거야.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쌓여야 되는데 얘가 길이를 쌓죠. 근데 보통 내력벽 쌓기 할 때 그 위에는 마구리켜 쌓도록 돼 있어요. 요쪽이 길이라면 마구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얘가 길이가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뒤에도 길이를 쌓는 거야. 두께가 되쳐요. 그럼 마구리 쌓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또 쌓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쌓는 거야. 한쪽은 길이를 쌓기 쭉 하고 두 번째는 마구리 쌓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두 번째 마구리켜 쌓으려고 딱 봤어요. 보면은 얘가 몇 미리가 돼요? 90이 되죠. 얘는 마구리켜 쌓기가 되는 거야. 한 줄을 켜라 그래. 얘는 길이 켜, 마구리켜야. 그럼 자 보세요. 얘는 몇 미리예요? 10mm. 얘는 몇 미리예요? 도합 얼마입니까? 190이죠? 190이니까 당연히 줄눈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통하면 내력표 쌓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그렇죠?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쪽은 마구리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여기다가 절반을 딱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응? 얘는 토막부터 썼죠. 토막부터 쌓아주고 다시 만들어주면 어때요? 통줄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력벽 쌓기를 하다 보면은 뭘 만들기 위해서? 막힌 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토막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막부들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름질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렇게 쌓기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걸 구조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격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줄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몰탈이 들어가. 시멘트 몰탈. 모르타르 이렇게 들어가죠. 시멘트 모르타르는 또 모르터라고도 하고 같은 얘기로 몰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르라는 것은 일종의 접착제로 들어가는데 얘는 쌓기 위해서 여기다가 걸쭉한 시멘트 모르타르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접착이 되죠. 본드 역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교회당 같은데 붉은 벽돌로 벽돌 쌓는 거 봤죠? 그렇죠? 붉은 벽돌로. 그럼 붉은 벽돌로 쌓게 되면은 잡으세요. 자, 여기 붉은 벽돌이 있자 치자고. 여기도 붉은 벽돌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접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까처럼 여기 요런 데다가 접착이 필요했죠. 근데 일반 시멘트 몰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회색이죠. 색깔이 예뻐요? 배기 싫어요? 배기 싫어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하얀색이나 까만색 이런 거 색을 써야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뭐가 돼요? 쌓기형 몰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긴 줄눈을 싹 판 다음에 이쁜 색깔이 있다 치자고요. 색깔 무슨 색을 뭐 노란색으로 할까? 좋아. 여기다 색깔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따로 이렇게 줄눈만 따로 만들어줘요. 표면에서. 그러면 줄눈색이 뭘로 보여요? 우리는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시멘트 몰탈색이에요? 아니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걸 뭐라 한다? 이거를 치장할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치장 줄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쌓기 몰탈을 쌓은 다음에 약간 긁어줘요. 왜? 그 부분에 이제 몰탈을 새로 발라야 되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본드 역할하는 건 뭐예요? 쌓기형 몰타르가 되는 거고 치장 줄눈은 별도의 배합을 해서 새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쌓기형 몰타르를 바른 다음에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몰탈이 굳어버리겠죠. 굳은 다음에 이렇게 그 부분을 몰탈 발레에서 살짝 긁으면 긁혀요? 안 긁혀요? 안 긁히겠죠? 그래서 뭐다? 굳기 전에 빨리 긁어주는 거예요. 한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쌓기형 몰탈을 별도로 바르도록 돼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쌓기형 몰탈이 있고 치장 줄눈이 있는 겁니다. 쌓기형 줄눈이 있고, 그쵸? 줄눈이 있고 치장 줄눈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붉은 벽돌질에 보면 하얀색 줄눈 있죠? 하얀색 줄눈 처음부터 줄눈을 쌓기형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만 따로 한 거예요? 그 부분만 따로 한 거예요. 그 부분만. 이해하시겠어요? 치장 줄눈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예. 자, 요 설명 다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우리가 뭐, 그 치장 줄눈 깊이는 한 6mm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화 벽돌도 줄눈 두께는 그냥 6mm 정도. 그러면 치장 벽돌의 줄눈의 깊이를 뭘 얘기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줄눈이 있죠? 여기 깊이. 이 깊이가 얼마다? 6mm 정도 하라는 얘기예요. 6mm. 이해하시겠죠? 두껍게 할 필요 없거든요. 왜? 치장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벽체의 강도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얘를 개체 강도라 그래요. 벽돌 자체 강도를. 이렇게 쌓기형 몰탈의 강도를, 그렇죠? 접착 강도예요. 그러면 쌓기형 몰탈 강도가 뭐예요? 더 커야 돼요. 이 강도보다 쌓기형 접착 강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뭐냐면 아니 이 개체 강도가 아무리 좋다면 뭐하냐고요. 접착 강도 약하면 밀면은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착 강도가 배치 강도 이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접착 강도가 벽돌 강도 이상이 돼야지. 개체가 뭐예요? 벽돌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벽돌 강도가 세야 돼요? 아니면 몰타 강도가 세야 돼요? 몰타 강도가 세야 되는 거예요. 모르타르 강도가 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돌 쌓기 시공이 나와요. 시공이 나오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벽돌을 쌓을 때 보면은요, 제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아주 옛날에, 벽돌 쌓기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이제, 건물을 하나 짓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근린 생활시설 건물이었어요. 한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 1층에.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설계를 해봤어요. 우리 집이니까. 설계를 하고, 나중에 이제 공사 감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게 뭐냐면, 벽돌 쌓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벽돌을 한번 쌓아야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현장 나가서 이제,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뭐 벽돌 쌓기. 우리 배운 것처럼 물을, 시멘트 모래 섞어가지고 물 하려고 벽돌을 싹 쌌는데, 배고픈 거예요. 밥 먹고 온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현장이. 왜? 누가 쌌냐고. 아주 엉터리 싼 거죠. 왜 그러냐면, 벽돌 쌓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벽돌이 높이가 같아야 되죠. 안 같은 거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세로비준틀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이런 걸 대줘요. 이런 걸 대주고 여기다가 실을 띄워주고요. 먹줄 있죠? 먹줄. 먹줄로 이렇게 두 사람이 튀어가지고 탁탁 치지면 여기 톡톡톡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켜수를 맞춰줘요. 그럼 이렇게 싸면 어떻게 돼요? 같겠죠?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막 쌓다 보니까 막 삐뚤어지고 막 그걸로 나중에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방이다. 삐뚤삐뚤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높이도 틀리고. 요게 바로 나와 있는 무슨 규준틀? 규준틀이다. 세로 규준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로 규준틀에 모서리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생각하면 벽돌 쌓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높이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잘 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 같은 경우는요, 보통 물을 좀 축여주도록 돼 있어요. 물축임이라고 그래요. 물축임. 그러면 이 물축임 작용이 왜 필요했느냐라고 하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벽돌 같은 경우 흡수율이 높아요. 흡수율이 높아. 그런데 보세요. 여기 벽돌에다가 싹형 몰탈 우리 접착해야 되죠. 그런데 싹형 몰탈을 딱 했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수화 반응이 필요하다 그래. 무슨 반응? 수화 반응. 물과 시멘트. 그쵸? 물과 시멘트와 모래가 들어가는데 물과 시멘트가 화학적 반응을 하는 결합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얘들이 누가 그렇게 물이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흡수를 해버리면 화학적 작용이 필요한 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으니까 몰탈의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물축임을 하도록 돼 있어요. 미리 하도록 돼 있는데 콘크리트 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축임하지 않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끄러져요, 손이.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쌓기 직전에 물축이면 어떻게 돼요? 손에서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손도 다치고 흘러내리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쌓기 직전에는 콘크리트 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고요. 안 한다는 얘기. 내화 벽돌 같은 거, 우리가 내화 벽돌은 우리가 화재에 강하죠. 근데 이 내화 벽돌은 흡수율이 아주 약해. 약하니까 굳이 물축임하지 않고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죽이지 않는다.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콘크리트 벽돌을 쌓기 직전에 물을 죽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렇죠?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콘크리트 벽돌은 시멘트 벽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멘트 벽돌. 그래서 콘크리트 벽돌을 쌓기 직전에 물을 죽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콘크리트 벽돌을 쌓기 직전에 물을 죽이지 않는다. 여기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보강하는 건데 이런다는 얘기 중요하지 않고요. 네 번째, 내화 벽돌은 물을 죽인다 안 죽인다 그랬어요, 제가. 죽이지 않는다. 왜? 흡수율이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내화 벽돌은 고급 벽돌로. 그래서 물 죽이지 않고 그냥 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넷쌓기라고 나와. 그럼 넷쌓기는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넷쌓기 하면 안쪽에 쌓는 걸까요? 바깥쪽에 쌓는 걸까요? 예? 어디요? 안쪽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가끔 그러죠. 여러분들 말썽막 피우는 뭐 누군가 있으면 뭐라 그래? 저 사람은 내놨어라고 했죠.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뭐 이거 예를 들어서 누가 말을 안 들은다 그러면 뭐라 그래? 쟤는 내놨어 집에서. 내놓았다는 얘기는 집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밖으로 내어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 내쌓기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내어서 쌓기. 밖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내쌓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벽면이 있어, 벽면. 얘가 벽면이에요. 벽면인데, 여러분, 옛날에 학교나 아니면 교회당 같은 데 보면은요, 벽돌을 쌓기 할 때 밖으로 이렇게 벽돌이 삐죽삐죽 튀어나오죠? 그럼 보셨죠? 기억나죠? 벽돌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얘를 일부러 폼내게 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돌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돌출시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돌출시키다 얘를 뭐라 한다? 내쌓기라고 그래요. 이거구나. 튀어나오게 하는 거구나. 근데 내쌓기를 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내쌓기. 그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표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한 켜죠. 한 켜를 내쌓기. 얘도 몇 켜를 여기서 한 켜 내쌓기 한 거 얘는 몇 켜를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내쌓기 한 거죠. 그러면 요렇게 여기서 요만큼 튀어나오는 요 길이 튀어나오는 길이 그 다음에 좀 더 밖으로 할게요. 요렇게 튀어나오는 길이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겠죠. 왜? 보세요. 얘를 요만큼 하면 되는데 그렇죠? 얘를 많이 튀어나오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 190mm 있잖아요. 190mm를 보통 우리 뭐라고 하냐면 1비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1비. 길이를 1비. 반으로 줘도 뭐가 돼요? 0.5비가 되죠? 2분의 1비가 되죠? 또 반을 쪼개면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비가 되겠죠? 그럼 또 쪼개면 얼마가 나와요? 8분의 1비죠? 최대 8분의 1비를 내쌓게 해라. 얘는 한 켠이니까 얼마예요? 여기서 저까지가. 최대 얼마라고요? 8분의 1비 정도. 그쵸? 얘는 두 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곱하기 2배 하면 이때는 4분의 1비를. 그런데 자 얼마까지 튀어나올까? 이 벽에서 시작한 데서 끝까지 너무 많이 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밖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최대 얼마다? 2비를 한도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야금야금 나와도 어떻게 될 때? 이 B에 2B 이상 내려오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내쌓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왜? 내쌓기 잘못하면 내가 빠져나와요. 가끔 한 몇 년 전에, 한 20몇 년 전에 그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붉은 벽돌 건물이었는데 이 붉은 벽돌 건물이 이렇게 내쌓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공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게 바람을 막 받으면 정부풍압 때문에 약간 흔들려요, 건물이. 그러면서 이빨 빠진 것처럼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애들이 다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쌓기는 정말 주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얘가 튀어나와 떨어지면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켜씩 낼 때 얼마를? 8분의 1비를, 두 켜씩 동시에 할 때는 4분의 1비를, 최대한 얼마를? 2비를 한도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봤더니, 우리가 몰탈 강도는 뭐 벽돌 강도 이상이다 라고 했고요. 비빔 몰탈이 1시간 정도 경험하면 사용을 금지해라. 왜? 비볐다는 얘기 뭐야? 물을 섞었다는 얘기죠. 물 비빔하게 되면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굳어버리니까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곱 번째 봤더니 높이가 나와. 하루 최대 쌓기 높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가끔 그래요. 나는 벽돌을 잘 싼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잘 싸는데 나는 2계층 높이를 한 번에 쌉니다.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잘 쌓는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벽돌을 쌓는데, 자, 보세요. 벽돌을 쌓는데, 이 벽돌을 지나치게 높이 쌓으면 어떤 거 생기는지 말씀드리면,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줄눈이 있죠. 여러분, 샌드위치 들어보셨죠? 샌드위치. 아침에 간식 먹는 거 있잖아요. 샌드위치에다가 잼을 좀 발랐어, 잼. 응? 잼을 바른 다음에 앞사람 딱 대고요. 잼을 탁 밀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나 앞사람 둘 다 피해를 봤죠. 왜? 잼이 흘러나오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 지나치게 높게 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굳기 전에 높게 쌓으면 이 몰탈이다. 아까 잼이 튀어나온 것처럼. 굳지가 않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얇아지겠죠? 그럼 강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일 쌓기 높이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일 쌓기 높이는 우리 표준 높이가 있어요. 표준 높이 얼마냐 그랬더니 1.2m 이내로 하고, 만약 네가 최대로 쌓고 싶다 그러면 최대 얼마 정도? 그래도 1.5m 이내는 쌓아라. 그럼 표준 높이는 얼마다? 1.2. 언제? 1일에. 1일 쌓기 높이의 표준 높이는 얼마다? 1.2m입니다. 몇 미터요? 1.2m야. 1.2m. 1일 쌓기 표준 높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 일이 끝날 때 켜의 차이가 나면 층단 들여쌓기 밑을. 층단 들여쌓기다. 층단.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봤더니 직각으로는 벽에 물리면 원칙은 층단 들여쌓기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 켜걸름 들여쌓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벽돌 쌓기 하다 보니까 길어. 그쵸? 여기를 딱, 여기 뭐야, 오늘 19일? 좋아, 19일입니다. 19일 시공할 거고, 여기는 20일 시공할 거야, 예정이. 그쵸? 그러면, 자, 쌓기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쌓기 할 때 다음날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계단 영상으로 쌓는 걸 층단 들여쌓기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 안 좋은 방법이죠. 만약 어떻게 쌓는다? 요렇게 어떻게 쌓으면 어떻게 돼? 여기 이 부분이 무슨 줄눈이 나와요? 통줄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안 좋다고 했었죠?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단 영상으로 쌓으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직각으로 오는 벽의 모서리라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직각으로 오는 거예요. 직각으로 오는 것도 가급적이면 뭐다? 우리가 계단 영상으로 붙여 쌓으라는 얘기예요. 다만 승인을 얻어서 켜걸름 들여쌓기 한다는 얘기 뭐냐? 이렇게 얘를 직각으로 딱 쌓는데 한쪽씩 길이와 마구리 번복하는 거예요. 얘는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그럼 뭐가 돼요? 물려 쌓기가 되는 거죠. 자, 의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직각으로 벽이 와요. 그럼 얘를 이렇게 딱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해봤죠? 그럼 힘을 못 받죠? 근데 얘를 딱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해보세요. 잡아보세요. 잘 안 빠지죠? 안 빠지죠? 그럼 한쪽은 길이, 한쪽은 마구리. 한쪽은 길이, 한쪽 마구리. 길이, 마구리. 이렇게 켜걸르면 어떻게 돼요? 요 사이가. 잡혀지겠죠? 이렇게 쌓는 걸 뭐라 한다?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는 겁니다. 한 켜씩 물려주라는 얘기예요. 한 켜씩 빵꾸를 내려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아, 이런 얘기구나.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03쪽 보시면 이 벽돌 쌓기 일반적 종류가 나와요. 이거 별표죠, 별표. 영식, 화란식, 미식, 불식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교재를 보고 무슨 말이냐, 교재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벽돌 쌓기 종류를 보면요, 영식이란 얘기가 있고요, 화란식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식, 불란서식, 불식 쌓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줄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벽돌 한 줄을 한 켜라 그랬었죠. 그러면 영식이나 화랑삭은, 영식이나 화란식은 얘네들은 주로 내력벽 쌓기에 많이 쌓는 방식인데요. 원칙 공통이 뭐냐면, 한 줄은 길이 쌓기하고 한 줄은, 그렇죠,
마구리 쌓기 아까처럼 한 줄은 다시 길이 한 줄은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자 카메라 천천히 보이겠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통합 겉으로 썼죠. 왜 통합 겉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력벽 쌓기니까 통줄을 피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통줄로를 어디다 갖다 대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길이표에 통줄로를 줄지 마구리표에 줄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식은 이 통줄로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마구리표 있죠? 마구리표에 아까처럼 반절이나 또는 2호 토막 벽돌을 사용하면 영식이 되는 거고요. 길이표에 처음부터 7호 토막을 쓰면 얘도 마찬가지로 토막 쓰니까 어떻게 돼요? 통줄로는 방지하겠죠? 그러면 7호 토막을 어디다가 길이표에 쓰면 화란식. 그쵸? 마구리표에 반절이나 2호 토막을 쓰면 영식. 어때요? 이해하겠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영식은 가장 튼튼하다. 쌓기 방법 중에 가장 튼튼한 방법이라 하고요. 화란식은 쌓기가 좀 편하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화란식 쌓기는 요거 말고 특성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모서리가 견고한 편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무슨 쌓기다? 둘 다 내력벽 쌓기의 대표적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시방서에 봐도 쌓기 방법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설계 도면을 봐도 쌓기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자동으로 뭐를 해야 된다? 영식 또는 무슨 쌓기? 화란식 쌓기를 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확하게 무슨 쌓기 방법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면 무슨 쌓기 해야 된다?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출제됐던 거죠. 이것도 그쵸? 출제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식 쌓기는 뭐냐? 미식 쌓기는 5표를 길이켜 쌓아요. 길이를 쌓고 여기다가 마구리 쌓기를 합니다. 다시 길이표를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마구리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미식 쌓기예요. 그래서 미식 쌓기는요 특징이 뭐냐? 앞으로 표면을 봤을 때 얘는 뭐야? 표면은 길이 마구리니까 뭐가 돼? 표면은 미식 쌓기가 되지만 뒷면은 내력벽을 받기 위해서 영식 쌓기로 쌓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면은 미식 쌓기, 뒷면은 영식 쌓기로 하는 쌓기 방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면은 미식으로 하지만 심플하게 뒷면은 뭐를 영식 쌓기에서 물려 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식 쌓기는 뭐냐? 매표에서 길이, 마구리 이런 식으로 매표가 길이, 마구리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니까 어떤 거 생겨요? 무슨 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통줄로 나오니까 얘는 내력벽 쌓기에 비내력벽 쌓기예요. 비내력벽 쌓기 또는 장식 쌓기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부식 쌓기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벽돌 쌓기 구조 제안이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이때 내력벽이라고 벽돌 쌓기를 보면 원칙적으로 벽돌은 10m 이하라고 나와 있고요. 다만 10m 이상일 때는 뭐 부축벽이나 벽돌기를 보강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력벽 둘러싸인 면적은 80제곱 이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벽돌조의 두께는 벽높이의 20분의 이상, 블록은 16분의 이상 나와 있고, 네 번째 조적식인 내력벽의 두께는 바로 2층 내력벽 두께 이상이다라고 나와. 그럼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력 있죠. 20분의 1 높이. 요거만 얘기할게요. 벽돌 주니까. 자, 얘 만들어주고, 만들어주는데, 자, 이 얘기를 일단 세 가지만 얘기해 줄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내력벽이 있어요. 내력벽이 있는데, 홀로 서 있는 내력벽이 지나치게 길면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홀로 서 있는 내력벽의 길이는 얼마다? 10m 이하로 하라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만약,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벽체 두께를 어떻게 한다? 좀 두껍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껍게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부축벽이에요, 부축벽. 벽 옆에다 뭐 할 수 있도록? 부축할 수 있도록 나왔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은 10m 이하로 하는 겁니다. 원칙만 하시면 돼요. 몇 미터 이하? 10m 이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력벽 둘러싸인 면적을 얘기하는데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있고, 여기 방이 있다 치자고, 여기 방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방이 있다 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중에 제일 큰 게 얼마예요? 요거죠. 그럼 아무리 커도 이 둘러싼 면적 있죠? 요 면적은 얼마다? 80제곱 이하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몇 제곱 이하? 80제곱 이하로 해라. 요 바닥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크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된 거죠? 예. 전체는 80보다 크죠? 하지만 뭐가 내력벽 둘러싸니까 조그마잖아요. 그죠? 얘는 가장 큰 게 얼마다? 80제곱 이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력벽의 두께는, 높이의 20분의 1 이상이라고 나와. 그럼 그게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력벽의 높이가, 380cm예요. 높이가. 그럼 이때 그 내력벽의 두께는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소 380cm 나누기 20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9cm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된 거죠? 높이의 20분의 1 이상 내력벽 두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보라고 나와요. 테두리보. 그 다음에 계급보 구조제한 나오는데 좋아요. 테두리보. 그 다음에 인방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자 보시죠. 자, 이런 벽돌집이잖아요. 벽돌집은 이렇게 내력벽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 문짝이 하나 있다 치자고요. 여기에 창문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쫙 잘라서 보는 거 이렇게. 얘를 쫙 잘라서, 그렇죠? 이를 잘라보는 거예요. 잘라보면 여기 면이 이렇게 잘린 부분이 생기죠. 자, 그럼 잘라서 봤더니 어떻게 보이냐라고 했더니 자, 여기 기초가 있어요. 기초. 이 기초는 무슨 기초가 돼야 될까요? 줄기초가 되겠죠.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내력벽 쌓기에 적합한 기초는 뭐라고요? 줄기초 또는 연속기초다라고 공부하셨잖아요. 여기도 주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쵸? 주기초. 최고포득 주기초.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요런 부분에 이렇게 바닥 있다 치자고, 바닥. 응? 바닥. 계단 있죠? 계단. 이렇게. 계단도 기초가 있겠죠? 이렇게, 계단이. 여기 이제 문자 있겠죠, 문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렇게 정해주고, 여기는 위에 이렇게 해서 보가 가야 돼, 보가. 이렇게 가요. 그럼 내력벽과 보가 같이 가죠? 볼을 너무 두껍게 그렸다. 무거워 보여. 좋아.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내력벽을 따라 보도 가죠? 그럼 내력벽을 따라 보가 가니까 그 어디에다가? 테두리에 가죠? 외벽 테두리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볼을 뭐라 한다? 테두리 볼 하는 거예요. 보가 가니까. 이 벽을 따라 보가 가잖아, 지금. 그죠? 이 볼을 뭐라 한다? 테두리 보. 테두리보. 그 다음에 한쪽은 문이야, 문. 문인데, 위에 벽돌이에요. 그러면 벽돌이 여기 위에 어디에 이렇게 쌓여야 되죠? 쌓여야 되는데, 이 벽돌을 무게가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뭐를, 이렇게. 볼을 대는 거예요, 볼을. 왜냐면, 이 벽돌량이 무겁잖아요. 무거운 데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 벽돌 무게를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창호가 휘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볼을 만들어줘. 무슨 보다 이게? 창에 설치하는 인방보. 얘는 뭐야? 중간에 벽돌이고, 인방보.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문짝이 있는 거겠죠. 그쵸? 문짝이 있는 거야. 인방보. 인방보. 그런데 여긴 봤더니 뭐야? 아까 이렇게. 창문이 되게 높죠? 높으니까 얘는 굳이 창문이 이만큼이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한다? 벽돌을 쫙 쌓아주고, 여기다가는 그냥 창문 설치하면 되죠. 왜? 얘는 인방보가 별도로 필요 없어. 뭐 때문에? 보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보통 인방보가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벽돌이 눌러주니까, 그 부분이 휘어지니까 철근 콘크리트 보통 인방보 설치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테두리보가 있으니까 인방보를 대신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집을 져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닥도 있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쌀 때 이거 뭐야? 이게 이제 벽돌이죠, 이 부분이. 이게 벽돌, 얘가 벽돌. 인방이 위에 있으니까, 창문 위에 있으니까, 차고 있으니까, 응? 상, 인방, 보다 이렇게 위에 있는 인방보다 이렇게 표시했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창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계곡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만약 얘가 여기 아니라 창문이 이렇게 낮을 때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인방보가 별도로 필요하겠죠. 왜? 그 위에 뭐가 있으니까? 벽돌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벽돌이 그 무게가 있으니까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구부입니다. 계구부 관계인데, 계구부. 자, 집을 짓는 거예요. 앞에서 본 거예요. 앞에서 봤더니 2층 집이래요. 2층 집. 집이야, 집인데, 나무 하나 그려주면 알겠죠? 사람이 한 요만하고, 그렇죠? 자, 계구부 설치할 때 두 가지 볼게요. 두 가지. 자, 이렇게 잘라놓고, 자, 창문을 어떻게 설치하냐면, 이 집은 나는 창문을 우아하게, 이렇게 설치합니다. A지. B는, 나는 아래 위를 창문을 뚫렸어요. 빵꾸 뚫렸어요. 창문. 자,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B.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일단요. A가 좋은 것 같아요? B가 좋은 것 같아요? 예? B가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외벽이 뭐가 돼요? 내력벽이죠.
내력벽이죠? 내력벽의 역할이 뭐예요? 하중을 전달한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렇죠. 하중을 전달하는 거죠. 하중을 전달한다는 얘기는 얘를, 이 하중을 어디까지 전달해? 오케이? 기초가 받는 거야. 그렇죠? 하중을 전달 못해. 못하니까 어떻게 돼? 얘는 이 부분은 유효하지가 않죠. 여기도 전달하려고 할 때 뭐라 그래? 막혀 있죠.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무효한 부분만 제가 색깔로 칠해줄게요. 무효. 여기는 무효. 여기는 내력벽 역할을 하지 못해. 그렇죠? 얘는 보세요. 얘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요거밖에 없죠. 얘네들은 유효죠. 얘가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하 계급은 가급적이면 같은 선상에 배치해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예요. 자, 요렇게. 요 집이야, 요 집. 2층 집이에요. 2층 집인데, 그럼 계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정리하면. 요렇게. 요렇게. 그쵸? 근데 요 사이는 몇 센치 이상이라고 나와요? 60cm 이상 띄워줘라. 아래 위 계급 창문이 있을 땐 최소 이상. 아래층과 위층에 창문이 있습니다. 몇 센치 이상? 60cm 이상 띄워줘라.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창문과 창문이 서로 이렇게 좌우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했때는 벽체 두께의 2배. 벽체 두께의 2배 이상 띄워주도록 돼 있어요. 벽체 이상 2배 이상.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내력벽의 길이가 만약 10m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짧게 6m라 치자고요. 6m. 내력벽의 요 길이가 6m예요. 그런데 요 W1, W2 더하기를 하는 것은 계급의 크기죠. 계급의 크기 몇 미터 이하가 되어야 될까? 6m의 절반은 얼마죠? 3m 이하. 결과적으로 계급의 폭의 합계는 내력벽 길이의 반을 초과하지 말아라. 이해할 수 있겠죠? 계급의 크기는 한쪽 내력벽 길이의 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는 최대 얼마다? 내력벽 길이의 반 이하. 6m 몇 미터 이하? 3m. 그 다음에 얘는 좀 크죠? 얘는 커. 얘는 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하중을 떨구는 거야. 하중을 떨구면 얘는 하중 전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얘네가 요동을 치고 어디까지? 옆으로 가야 돼. 이동을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내력벽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벽돌을 쌓아 올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히 일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원래 따로따로 있는 거를 붙여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다? 이때 지나치게 길면은 이 길이가 최소한 1.8m 이상 되면 굉장히 길죠. 기니까 이때는 어떻게 반드시 여기다가 뭘 만들어줘야 돼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다 뭘 받는다? 인방을 설치하는 거예요. 인방. 그럼 인방이 튀어나올 때 요 인방 얼마 튀어나와라? 최소 튀어나오는 길이는 좌우 각각 20cm 이상 튀어나와라. 좌우 각각.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럼 힘이 딱 온다 그러면 어떻게 얘는 인방을 따라 어디까지? 여기로 전달되고 내려가는 거예요. 가능하죠? 힘이 들어온다 그러면 힘을 어디로? 얘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방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하중 전달이에요. 왜? 계급부 자체는 하중 전달 못하니까 어떻게? 지가 받아서 좌우벽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인방의 역할이죠. 근데 다만 인방이 없을 때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죠. 뭐 때문에? 보호 바로 밑에 있을 때. 이때는 뭐다? 인방 필요 없겠죠. 왜? 인방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일체식 구조인 일체화구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자, 이때는 테두리 베이스는 뭐 관계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교재 내용 보는 거예요. 자, 벽돌 구조체의 제한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2번 설명드리고, 3번 설명드리고, 자, 4번 설명드렸었죠? 인방 설치하라는 거. 자, 인방. 철근국도 인방보 설치하는데, 인방보는 좌우각각 몇 cm 이상 물려줘라? 20cm 이상.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같은 게 뭐라고 나오냐면 조적식 구조인 내민창 또는 내쌓기 창은 철골 또는 철근 콘크리트 보강을 해줘라 라고 하는데 가끔 여러분 우리 뻐꾸이 창처럼요. 자, 벽이 있어. 벽이 있으면 창을 이렇게 창을 설치하는 경우 있어요. 창을. 그쵸? 근데 여기다가 벽돌을 쓰면 돼야 안 돼. 이런 데는. 안 되니까 이런 데는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조로 하는 얘기예요. 벽면이 튀어나온 데 있죠. 창 쪽에. 요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자,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304 쪽에 보면 블록 쌓기가 나와요. 이 블록 쌓기 유의사항에서 나오는데, 블록 쌓기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공부하기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죠? 예,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구조 보면은 이 구조 제한이나 시방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요, 블록 구조에서 마감 공사, 그 다음에 뭐 단열이나 몰탈 시공, 뭐 타일 공법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견적까지, 그렇죠? 견적까지 기본적 개념을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주는 구조 파트 설명할 거고요. 4주는 설비 파트 설명할 건데, 다음 주면 4주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주는 구조 파트가 정리되고, 다다음 주는 수업이 이렇게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 너무 이렇게 암기보다는 이게 무엇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우라고 하는 부분 있죠. 190에 90에 50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줄눈 가로 줄눈, 세로 줄눈 가장 표준치수 얼마라고요? 10mm. 이런 건 외우셔야 돼. 왜? 지금 외우는 게 좋고요. 아주 너무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두면 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죠?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줄눈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방수 얘기했지만 방수도 가열공법이 있고, 아스팔트 계량 시트공법이 있었죠? 그럼 가열공법이 뭐고, 시트공법이 뭐고, 그 다음에 도막공법은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거잖아요. 이런 포인트만 알아도 돼. 왜? 그런 포인트만 알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 자, 아무튼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